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데이터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많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각종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 정말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나타날 사이버 공격 구체적으로 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2016년 올해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그 위협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넷과 같은 이제 정보보호 전문 업체에서는 그 랜섬웨어 같은 그런 공격이 확대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테러리즘성 그 공격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IoT 같은 그런 위협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그 위협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작년부터 나타난 위협들이 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처럼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그런 위협들이 신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또 특히 국제 테러 조직 IS가 여러 가지 해킹 수단을 매개로 해서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던 것도 굉장한 이슈였는데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 또한 사이버 테러로 드러났는데 이런 위협이나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전기라든지 교통, 가스 이런 그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그 기반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 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IS에서는 이제 한국을 테러 대상 국가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과 같은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시도가 상당히 그 도전을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반 시설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그 종합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런 주요 시설에 해킹이라든가 테러가 발생하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미리 준비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이버 테러 위협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다양한 대응책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사이버 테러의 주된 목표가 되는 그 기반 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은 미래부, 공공은 국정원에서 담당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정부 부처별로는 이제 사이버 안전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부처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 센터에서는 그 보안 관제라고 부르는 기술적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그 인력에 대한 전문성 이걸 이제 강화를 좀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그런 역할이나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부나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의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체계나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용자가 많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도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는 어떤 점을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응책은 패치입니다. 그래서 패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내일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운영 체제별로 사용 가능한 그 최신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빼놓고는 하이 버전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9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약점이 생겨도 패치가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이를 노리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빨리 자기가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그 패치를 서둘러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용자 스스로 조금 보안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예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네, 또 이제 사물 인터넷이 확대되면서 예. 무선 공유기라든가 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비, 뭐 스마트 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기술하면 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오는데요.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말씀하신 그런 보안 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선 공유기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비가 늘어나면서 얘네들을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 같은 걸로 일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위협 요인으로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드론이나 뭐 스마트카 이런 것들도 이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서 2016년도인 올해는 아마 가시적인 사례가 보안 사고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마도 그 보안 문제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연구를 본격화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노리는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뭐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고객의 자산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가 이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은행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는 거죠. 괜히 이제 뭐 편의성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잘 보호해주는 그 인터넷 전문은행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보안성이 높은 본인인증 수단을 사용을 하는지, 자체적으로 보안 인력은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패치를 해주는지, 뭐 이런 은행의 활동을 잘 살펴서 해당 은행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개인 입장에서는 뭐 악성 코드에 대비한 뭐 백신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보안 수칙을 잘 실천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또 방금 말씀해주신 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된 보안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예. 이 밖에도 올해 새롭게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는 지능적인 공격 형태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해킹을 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공격해가지고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후 파장을 고려해서 공격이나 혼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을 조정하는 뭐 이런 공격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총선이 있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해킹을 해서 뭐 90% 정도 미리 이게 그 장악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는 내부적인 보안 체계가 이제 그 정도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상태에 두다가 파괴력이 큰 시점에 이걸 완성시켜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공격 뭐 이런 형태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건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그 공격 형태보다는 시점을 조절해서 파괴력이 큰 대상이나 아니면 시점, 공격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해킹 수법도 학습 효과를 거치면서 더욱더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패치나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개인 디지털 기기의 보안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치나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기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스마트 기기를 탈옥을 한다든지 아니면 루팅을 한다든지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안성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블랙 마켓이나 이런 데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접속하는 인터넷이 안전한가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서
업데이트 같은 걸 하기보다는 신뢰성 있는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접속을 통한 업데이트 같은 것이 하는 게 좋고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선 공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선 공유기도 사실은 그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공유기가 해킹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킹된 공유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잘못된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비인가 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신뢰성 있는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각종 IT 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보안 위협도 더불어 증가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너무 편리함만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몇 번 이렇게 강조하셨지만 이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이용자가 보안 의식을 갖고 이 보안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